안녕하세요. 대한 실버힐을 찾아주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사람의 뇌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부위별로 스위치가 켜진다고 합니다. 공포를 느끼면 편도체에, 기억이 필요하면 해마에 불이 들어오고 논리를 필요로 할 때는 전두엽이 켜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의 뇌를 이렇게 골고루 사용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쪽 편으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오게 되는데요. 저희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뇌를 사용하여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시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건강 박수와 건강 댄스를. 두 번째, 뇌 전체의 스위치가 작동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우리 뇌를 반짝거리게 하는 다 함께 노래 부르기. 세 번째, 생각하는 동화 참기름 항아리를 보시겠습니다. 순발력 박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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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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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안으로 했죠. 그 다음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안으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안으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안으로. 네, 이제는 2단계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위로 하시면 우리 실버분들께서는 아래로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보시고 해주세요.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옆으로 옆으로 안으로 안으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안으로 안으로 옆으로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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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안으로 밖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 네, 아주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 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위로 2번 하고 박수 2번 치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순발력 박수 준비, 야! 시작! 위로 위로 짝짝, 아래로 아래로 짝짝, 옆으로 옆으로 짝짝, 안으로 안으로 짝짝, 위로 짝, 아래로 짝, 옆으로 짝, 안으로 짝,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안으로 짝, 짝. 아주 잘 따라 하시네요. 네, 한 번만 더 해보고 마칠게요. 자, 순발력 박수 준비, 야! 시작! 위로 위로 짝짝, 아래로 아래로 짝짝, 옆으로 옆으로 짝짝, 안으로 안으로 짝짝, 위로 짝, 아래로 짝, 옆으로 짝, 안으로 짝, 위로 아래로 옆으로 안으로 짝, 짝. 네. 안녕하세요. 건강체조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는 손에 배 대시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또 만났군요. 반짝반짝 아니면 왔다 손을 이렇게 하시고 네. 또 만났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시고 하나, 둘, 또 만나를 생각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2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하시고 다음 앞으로 쭉 내쉬고 위로 또 올렸죠. 그 다음에 흔들어 줍니다. 하나, 둘 흔들어 주시고 쫙 이렇게 내려오시고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앞으로 위로 또 흔들어 주시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작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음악과 함께 신나게 체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날마다 이 시간이 지나도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오,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오,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홍씨 아저씨 계세요? 아니 덕만이 자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 네, 제가 이번에 한양에 집신 팔러 가게 돼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허허 이 친구 장사가 잘 되더니 이제 한양까지 가서 팔려는가잉? 젊을 때 열심히 벌어놔야죠. 그보다 아저씨, 제가 이번에 한양에 가면 한 3년 정도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참기름 항아리 좀 맡아주시겠어요? 참기름 항아리? 그러지 뭐 걱정하지 말어. 조심해서 다녀오고. 홍 씨는 덕만이가 부탁한 참기름 항아리를 부엌 한쪽에 두었습니다. 아따 도저히 못 먹겠네. 아, 왜 밥 먹다가 숟가락은 집어던져요? 반찬이 뭐 이 모양이여. 먹을 건덕지가 있어야 밥을 먹지. 아이고, 그럼 당신이 돈을 벌어오든지. 뭐야 이 옆에 내가? 아 그러고 본게 지난번에 덕만이가 맡기고 간 참기름이 있었지. 그거나 한 숟갈 떠다가 먹어볼까? 아니, 이 사람이 맡기고 간 걸 먹으면 어째요? 그 많은 참기름 한 숟가락 먹는다고 알겠어? 홍 씨는 참기름을 떠서 밥에 쓱쓱 비벼 크게 한 입 먹었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순식간에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고소하니 참 맛있네. 그렇게 맛있어요?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불겠네. 다음 날도 홍 씨 부부는 참기름을 한 숟가락 떠다가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아이고, 고소해라. 어디 가게 참기름이래. 참말로 맛있네. 그러지. 아이고 이제야 입맛이 도는구만. 그렇게 홍 씨 부부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참기름을 먹기 시작했고 어느덧 참기름 항아리를 반이나 비웠습니다. 아이고, 참기름이 반이나 줄었잖아. 아이고, 여보, 이제 그만 먹어야겠어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숟가락만 더 먹자고. 에? 이게 뭐요? 에? 이게 뭐여? 엽전이잖여. 아이고, 뭐니, 이게 뭐야? 엽전 아냐? 여보, 어쩌지? 어쩌긴 멀었죠. 다 꺼내서 써보면 되는 거여. 뭐라고요? 아, 그러다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잡히긴 왜 잡혀? 참기름 항아리에 엽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는디 다시 참기름을 사서 부어놓으면 돼야. 홍 씨는 항아리 바닥에 깔려 있던 엽전을 전부 꺼내고는 새 참기름을 가득 부어 놓았습니다. 한양에 갔던 덕만이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홍씨 아저씨! 응? 이 소리 덕만이 목소리 아니야? 뭐? 덕만이? 아이고 덕만이 그려 잘 다녀왔는가? 항아리 찾으러 왔지? 예,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허 그려 먼 길 오느라 피곤하지? 맡겨둔 참기름 항아리는 여기 있은 게 가서 푹 쉬게나.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양에 가기 전 덕만이가 참기름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던 엽전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홍씨 아저씨! 아저씨! 혹시 제 참기름 항아리 열어보셨어요? 항아리? 아니 나는 자네가 맡기고 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것인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엽전은 다 어디로 갔대요? 엽전? 항아리에 엽전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구만. 아저씨는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생사람을 잡고 그려. 나는 그 항아리에 손도 안 댔어. 난 모르는 일이요.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던 덕만이와 홍 씨는 결국 고을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참기름 항아리에 엽전을 넣어두고 갔는데 엽전이 없어졌고 자네는 총각이 맡기고 간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 엽전은 모르는 일이란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좋다. 여보게 이방 이 항아리에 담긴 참기름 냄새를 맡아보아라.
3년 전에 부어놓은 참기름이 맞다면 항아리에서 찌든 내가 날 것이다. 사또의 이야기에 그때까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있던 홍 씨의 얼굴이 갑자기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제가 맡기로는 참기름에서 부은 기름 냄새가 아니라 가짜 낸 고소한 새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요. 네 이놈! 항아리에 손도 안 댔다는데 어떻게 참기름이 새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냐? 어서 저놈의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어라! 예이, 사또.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사또. 결국 홍 씨는 곤장을 맞고 숨겨놓았던 엽전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사또의 지혜가 홍 씨의 죄를 적발해낸 것입니다.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생각하는 동화 잘 보셨나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지만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그럼 이제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지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음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지 능력을 높여주며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컵타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가곡, 제일 중요한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마인드 강연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좋은 말이란 동요에 맞춰서 컵타를 하시겠습니다. 4가지 종류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동작부터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 8번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도 8번 들어갑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도 8번 들어갑니다. 네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동작도 8번 들어갑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단순하죠? 그럼 동작이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음악에 맞춰서 하실까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우리 식구 자고 나면 주고받는 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안녕히 계세요. 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 강의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고, 그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과 마음을 서로 닫게 되고 또 서로 마음이 부딪히니까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넣는 악한 영의 존재를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고 이 악한 영 때문이구나 하면서 이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이제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마음에서 두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동시에 아내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또 아내를 믿는다면 동시에 아내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참 병이 많습니다. 그 중에 상대방을 의심하는 병인 겁니다. 바로 의처증이 있고 의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내를 믿는 것이 내 마음인데 동시에 아내를 의심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령인지를 몰라서 끌려다니는 그 어리석음을 다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던 또 어리던 젊은이든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슬픔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좀 했듯이요, 이제 영화 제작에 보면 이 팝콘을 많이 팔기 위해서 영화 필름 속에다가 이제 팝콘을 먹는 사진을 수백 장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 매장에 갔을 때 갑자기 팝콘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왜 내가 오늘 갑자기 팝콘이 먹고 싶어지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내가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영화 속에 수백 장의 팝콘을 먹는 그런 사진이 들어있는데 그걸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보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팝콘을 먹는 그런 이제 잔상이 남아서 영화관에 가면 팝콘을 먹는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내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 넣어주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둘 다 내 마음이라면 서로 다를 리가 없고 내 마음이라면 자기 마음끼리 싸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을 그만해야지 하는데도 또 자꾸 그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자, 두 마음 중에 하나는 이제 가짜라는 것이죠. 도박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짜인 것이죠.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을 때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에도 매이면 안 돼. 그래서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분이 있는데 그래 어느 날 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아유 나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담배에 자신이 끌려가는 것을 본 겁니다. 야, 나는 자유인이 아니구나. 나는 어디에도 안 매이는 줄 알았더니 담배도 매이고 술에도 매이고 제 종이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 생각에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잘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인지 누가 넣어주는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 강연을 듣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하고 싶다. 술을 마시고 싶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처음에는 다 내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안 좋아서 버리려고 하면 안 버려지고 나중에는 안 하려고 해도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제 그 생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중에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좋은 삶을 살고 싶어도 원치 않는 악한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서 삶을 악하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믿기 때문에 둘 다 내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믿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지도 못하고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냥 좋아 보이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원치 않은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가락 인형 마리오네트라는 게 있죠. 꼭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내 마음이 있고 누군가 넣어주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아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 꿈이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인데요. 근데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정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행복하거나 즐겁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사업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집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악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나쁜 길로, 나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너무 부끄럽다. 한 번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러니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들고 후회합니다. 또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내자.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나 그냥 쉽게 내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사고를 통해서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자기의 뜻이 아닌 다른 생각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죽으라는 생각도 하죠.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 나를 죽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죽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약하기 싫은데 자꾸 마약하라고 하고 도박하기 싫은데 도박하라고 하고요. 그것은 분명히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내게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살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자살할까요?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틀림없이 어떤 존재가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부추겨서 그 속아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뻐꾸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뻐꾸기는 새들의 세계에서 악마입니다. 왜냐하면 뻐꾸기는 알은 낳지만 알을 품어서 부화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는 다른 새 둥지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이 알을 낳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 새가 잠시 둥지를 비우는 사이에 둥지 안에 알을 쏙 놔놓고 이제 날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뻐꾸기는 그 자기 알을 다른 새 둥지 안에 딱 넣어놓고 가고 난 이후에 그 알이 부화되기를 기다리고 크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 새는 그 이제 뻐꾸기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으면 서서히 그 알이 이제 커가면서 제일 먼저 부화되는 게 뻐꾸기 새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뻐꾸기 새끼는 그 둥지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붉은 오목눈이라고 하는 그
새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버립니다. 무서운 놈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붉은 눈이 오목눈이 붉은 눈 오목눈이의 알도 깨어나는데 결국 깨어난 그 붉은 눈 오목눈이의 새끼도 둥지에서 이제 밀어내서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자기 혼자 둥지를 차지하고 붉은 눈 오목눈이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먹여서 키우고 결국은 이제 다 크게 되면 뻐꾸기가 와가지고 뻐꾸 하면 지금까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웠던 붉은 눈 오목눈이가 이제 황당한 일을 당하죠. 그 새는 뻐꾸기였습니다. 그래서 뻐꾸기 새끼가 뻐꾸기 어미가 오면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다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품어서 키우지만 그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고요. 붉은 눈 오목눈이가 조금만 생각하고 머리를 조금만 사고하고 자세히 살펴봤다면 이 새끼는 나하고 다르네. 나는 작은데 왜 이렇게 몸집이 커? 그걸 딱 구분을 해서 그런 비참한 불행한 일을 겪지는 않았을 건데 붉은 눈 오목눈이에게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새끼를 다 죽이고 그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그 뻐꾸기 새끼만 이제 키우고 빈 둥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붉은 눈 오목니의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안에 누군가가 뻐꾸기 알처럼 그런 생각을 넣어놓습니다.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품고 있는 동안에는 인생은 파멸에 이릅니다.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인생은 슬프게 됩니다. 인생은 허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바로 자세히 마음을 살펴보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인생의 불행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실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갑자기 화가 일어나서 그런 참 교양 없는 짓을 했을까? 바로 우리 삶을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이 내 마음인 양 둔갑을 해서 우리는 쏘는 것인데요. 바로 내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매일매일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조금만 더 사고를 해서 이 생각이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 생각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구나 하고 그 생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강연 12번째 시간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